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으로서 양도세 2를 공부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지난 우리 8주차 강의에서 한 번 했죠. 오늘 9주차고요. 다음 10주차에서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양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 차익 계산 방식부터 해서 나중에 세율까지 미등기 자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양도 차익부터 적용 기준 특례까지 해서 양도 차익 계산 특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양도차익 계산인데요. 항상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다. 이 필요경비는 우리가 취득가액과 취득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작한 말이 필요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원칙은 실거래가액을 하니까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따라야 돼요. 이게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질거래가액을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 관련 비용을 요걸 경비로 인정하겠다. 대신 요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만 인정하지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 양도가액과 실질 취득가액도 우리가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장부 이런 걸로 입증을 해서 여러분들 얼마에 사서 얼마 팔았다 입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차익이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 관련 비용에는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소송 하해 비용이 있다. 다만 지출하는데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건 제외합니다. 용도 변경, 이용 편의란 비용,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기존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 철거 비용 이런 것도 인정하고요. 수익자 부담금,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 부담금,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 부담 이것들이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도 경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시설 비용, 사방 사업에 들어간 비용 이런 비용도 다 이 장애물 철거해서 더 좋아지게끔 하는 비용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수익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한 비용이니까 수익적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요 자본적 지출만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 자본적 지출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로 확인되면 돼요. 그래서 적격 증명서로 입증하다든지 금융거래 증명서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비용도 입증을 했을 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평가 차익 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 팔 때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대표로 중개보수 졌다든지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또는 양도세를 세무사한테 선입해서 작성 비용, 주식 팔 때 증권거래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위한 명도 비용, 건물을 비해주기 위해서 임차인 내보낼 때 들어간 비용 이런 비용도 경비로 인정하고요. 국민주택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 우리 사고 싶어 사는 채권이 아니고 5년 만기 채권을 샀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팔게 되면 할인받는데 그 매각 차손도 경비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접 양도 비용이라 해서 이사 비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 양도 관련된 비용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필요 경비 양도 차익 관련면 이런 경비 처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계 조사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양도가액인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추계가액 결정할 때 이때 취득 당시 취득가액도 추계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로 해서 인정 비용이라는데 이 필요 경비만큼 계산 공제한다. 이제 정부가 인정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따릅니다. 만약에 양도가액이 실거래고 취득가액이 실거래면 실비용, 자본적 지출과 양도 관련 비용인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할 때는 필요경비를 할 때 취득 당시 추계가액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다. 그래서 추계가액은 곧 계산 공제고요. 실거래할 때는 실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공제가 법의 인정 비용이라고 해서 아예 법률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 그러면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다 3%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시가로 따지는데 무슨 기준시가냐면 취득당시 기준시가요.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가 됩니다. 미등기일 때는요. 불이익을 주는데 10분의 1을 줄이죠. 0.3%니까 등기되면 3%, 미등기면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고요. 미등기 1%, 그 다음에 상기 이외에는 다 1%다 생각하면 돼요. 그 밖의 취득당시 기준은 다 1%입니다. 자, 실제 암기는 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나머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계가액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양도가액은 우리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또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인 추계조사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없으면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 한기 이 방식을 쓰는 게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환산할 수 있는데 양도가액은 환산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액으로 했을 때는 실비용으로, 추계조사할 때는 여기 나왔듯이 필요경비 계산기라면 양도차익을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실거래면 실거래,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는 계산 공제일로 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 및 특례를 보면 이런 얘기죠. 토건부 주파기, 자, 7가지는 다 원래는 실거래가액의 원칙이에요. 자, 이게 토건부 주파기에 신탁수익권은 빠져 있는데 신탁수익권도 여기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신탁수익권까지 포함해서 7가지는 실거래가액의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하는데 추계조사는 매감, 한기 이 4가지를 추계조사한다. 취득가액만 추계조사하니까 양도가액은 추계조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 특례라고 해서 우리 고가주택은 12억 초과하면 실거래가액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공식은 양도차익이 나오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12억을 차감한 금액을 나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나와요. 이 공식도 암기가 돼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32회 때, 32회 때가 아니죠. 28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기도 하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양도차익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14회 때 그리고 28회 때, 29회 때 이 공식을 알아야지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는요. 일부 양도, 일부 증여인데 앞에 부담부가 양도,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건 증여다. 그럼 채무 인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 과세하기 때문에 요 나눠가지고 그 비율이 채무 인수부가 만약에 채무 인수부가 70%고 순수한 증여가 30이다. 그러면 70%만 양도니까 취득가의 양도차익은 다 70%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일부 양도, 일부 증여다. 전체 10억 중에 7억을 인수권이다. 그럼 7억이 70%에 해당하는 게 양도고요. 나머지 순수한 거는 3억이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당행위를 보는데 그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끊으시고요. 또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는 부당행위로 봐요. 이 안에서는 허용해 주는데 이 이상 차이 난 부당이다. 최근에 31회 때 요 지문이 나왔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특례 중 부당거래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가, 고가, 양도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은 우리 특수관계인 우회양도인데 특수관계자를 개입해서 우회적으로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게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올해 개정됐죠? 2023년부터 2022년까지는 5년 이내 팔면은 증여가장 우회양도를 했는데 10년으로 확대했고요. 당초 증여자, 즉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걸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당초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대신 수중자는 증여자와 연대 납세가 있다. 만약에 증여자가 못 내면 수중자가 대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수중자는 증여자를 도와준 거로 봐서 연대 책임이 있다로 나옵니다. 자, 요 문제는 작년 33회 때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를 아예 한 문제를 냈습니다. 한 문제 냈기 때문에 33회 때 나왔고요. 최근에 31회 때 종합문제 낼 때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워낙 가깝다 보니까 2월 과세 제도가 있어요.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32회 때, 31회 때 나왔고요. 31회 때는 아예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 배우자 2월 과세는 이 물건들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거에 한해서만 2월 과세 제외되고요. 요거를 제외한 건 2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이것도 10년 이내 2023년도 개정됐고요. 양도한 경우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맨 앞으로 소급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초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파는 날까지 양도를 했을 때 소급해서 따지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장특공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장특공, 세율 모든 게 요 세 가지가 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여 당시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수중자고요. 증여자는 연대 납세 의무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21회 때, 25회 때 두 번씩이나 틀렸는데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당하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사람은 2월 과세 배제하고요. 비과세상 사망으로 소멸됐을 때 혼인관계가 소멸될 때는 2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 더 2월 과세 시 증여세를 낸 게 있다면 이때 증여 당시 증여세 낸 게 있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원래 다른 거는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하는데 요 2월 과세 시 증여세 낸 거는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최근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내용에서는 없지만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특례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장특공부터 나머지를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조건이 등기돼야 되고요. 세 가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비사명 토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한다. 이 말은 원조합원만 해주지 승계조합원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원조합원을 말이고요. 승계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3년 이상 보유하고요. 우리 주택 1세대 1주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자입니다. 과세자는 보유 플러스 거주를 따로 따져요. 보유기간 매년 4%씩, 그 다음에 거주기간 매년 4%에서 따로 따진 다음에 3년 보유했으면 12%고요. 2년 거주했으면 8%, 각기 따진 다음에 합산하면 최저 20%부터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합산해서 최대 80%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요. 최소 20%부터 최대 80%까지 매년 4%씩 우대해준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은 2%씩 매년 인정해 주는데 3년째 그럼 6%고요. 15년째 가면 30%. 그래서 양도 차익에 6%부터 30%가 있다. 보시면 돼요. 미등기 배제, 지금 나오는 게 장특공 배제는 미등기 자산, 3년 미만 보유한 자산, 9개 부동산은 장특공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정지역내는 한시적으로 풀렸는데 2022년 5월 10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하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2월 28일 날 시행령이 바뀌면서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3년 5월 9일 날 끝나야 되는데 2024년 5월 9일로 1년간 더 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예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원칙이다. 다만 2월 과세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고요. 상속받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 입주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의 인가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결손금은 손해인데 손해는 소득자별로 통산해요. 그러면 양도 차익과 차익이 난 거와 차손이 발생하면 서로 상계해 주는데 이때 상계 처리할 때는 소득별로 합니다. 토건부 기타 자산에서 이익과 손해를 주식은 주식끼리, 파인상품, 신탁수익권 나눠가지고 소득별 통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소득과 2번 소득은 통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와 주식은 통산할 수 있다. 최근에 한번 틀렸는데 토지와 주식은 통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음 연도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결손금 통산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대상은 모든 자산입니다. 토건부 출발신기 7가지가 다 대상이고요. 보유기간 무관하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준다. 양도소득별 각각 연 250이고요. 소득별로 나누는데 1그룹, 2그룹, 3, 4그룹. 좀 아까 결손금 마냥 이것도 똑같이 소득별 통산해 줍니다. 자,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하되 순서대로 적용한다. 순서는 빨리 판 거부터 적용하고요. 나중에 판 거는 기본공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본공제고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세율인데요. 세율도 조금 복잡해요. 양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먼저 보면은 미등기 자산 70%, 1년 미만 50%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에서 40%와 6에 45%를 비교해요. 40%를 한번 따지고 6에서 45% 따져서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 이럽니다. 이거 주의할 점. 많은 세액으로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세율이 2개 이상이면 각각 따져서 산출세액이 큰 거로 갖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하라. 6에 45%. 최소한 보유하려면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너무 단기 거래했다.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너무 세금이 높고요.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6에서 45%가 됩니다. 자, 우리 비삼류 토지는 똑같은데 일반 지역 내 비삼 토지는 10%가 할증부터요. 그러면 여기 나온 곳에 10%가 할증되니까 최소 6에 45%가 아니라 16에서 55%고요. 투기 지역은 26에서 65%입니다. 오늘 현재 투기 지역은 대한민국에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현재 26에서 65%가 시행되는 지역은 없고요. 일반 지역으로서 16에서 55%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분양권은요.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 딱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 딱 두 가지 되기 때문에 분양권도 생각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자, 주택 및 입주권은요. 미등기하면 70%, 단기 거래하면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워낙 세율이 세요. 그래서 주택도 입주권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지만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6에서 45%가 되고요. 조정지역 내 2주택, 3주택 있잖아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배제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한다. 일반 과세만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다주택자도 다 일반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세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및 파생상품 기타 자산은 사실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타 자산 정도 6에서 45%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미등기는 32회 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29회 때 한 문제 그리고 32회 때 두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이익 처분인데요. 계상공제율을 저율로 공제한다. 즉 10분의 1을 줄인다. 등기된 건 3%라면 미등기는 0.3 이렇게 불이익을 주니까 미등기 전매하면 저율 공제한다. 장특공이 배제되고요. 기본공제 배제, 최고세율 70%, 비과세 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그리고 6가지 사유가 되면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거,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거, 비과세 대상인 농지 교환과 농지 분합과 대토 이런 것들은 다 이 비과세권을 가지고 면제 감면 조건이라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주택을 양도해도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때 건설업자가 공사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이와 같은 경우는 비록 미등기가 돼도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32회 때는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래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양도세 2 이 두 번째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9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 한 번에